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드레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드레느 만들기 전에 요구사항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드레느 이거 요번에 2020년 요구사항이에요. 첫 번째,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지금 마드레느 재료는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한 재료당 1분씩이고요. 계량 같은 경우는 여기 400g 되어 있는데 400g 계량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감독관님이 뭐 400g이면 5, 6에 35, 7에 35, 뭐 8개 정도 계란 준비해 주세요 하면 다른 재료는 중량을 달고 계란은 8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드레느는 수자국으로 하시오. 우리 믹서기 사용 안 하고 손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버터를 녹여서 넣는 1단계 반죽법을 사용하시오. 네 번째, 반죽의 온도는 24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다섯 번째, 실온에서 휴지시키시오. 여섯 번째, 제시된 팬에 알맞은 반죽량을 넣으시오. 일곱 번째,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품을 만들 때는 제가 제품을 만들 때는 보통 팬을 먼저 준비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휴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팬은 나중에 준비하고요. 재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가루 종류 씻기 전에 밀가루를 계란을 중탕을 할게요. 계란에 설탕을 섞을 때는 먼저 노른자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마드레느는 거품을 많이 내지 않아요. 거품을 많이 내게 되면은 마드레느 안에 기공이 크게 돼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천천히 그냥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일부러 거품 많이 안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소금, 설탕 섞어주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24도 정도 맞출게요. 중탕으로. 지금 15도 정도 나왔으니까는 거품을 많이 안 넣으려고 주걱으로 해주기도 해요. 나무 주걱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루를 섞을 때 나무 주걱으로 하게 되면 좀 힘들어요. 지금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13도. 지금 13도 나오고 있거든요. 살짝 킬까? 불을 킬 때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밑에 불이 세게 되면은 열기가 볼 옆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계란이 익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한번 끓여놓은 상태에서 좀 약하다 싶으면은 약불 눕혀가지고 해주시고요. 센 불에다 그냥 바로 올려버리면 옆에 계란이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중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날씨가 살짝 추워가지고 상태를 한번 맞춰보면서 지금 잠깐 했는데 15도로 올라갔네요. 여기서는 물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주걱으로 해줄게요. 예, 지금 24도 정도 됐는데 24도 되면 좀 투명하기도 하고 약간 거품이 살짝 올라오기도 하죠. 설탕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요 불 위에다가 버터를 그냥 올려놔 주세요. 우리가 작업할 동안 녹을 수 있도록. 섞을 수도 있는데 가루 안에서도 한번 먼저 혼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균일하게 섞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번에 큰 채가 있으면 종이에다 따로 치신 다음에 넣어도 되고 큰 채가 없을 경우는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가루가
코팅. 체질해서 놓으신 다음에 아까 휘퍼로 세게 말고 천천히 덩어리 치지 않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반죽 자체가 되직해가지고 체질만 잘 하시면은 덩어리 질 일은 없어요. 계란하고 밀가루하고 잘 섞이질 않으니까는 처음에는 세게 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걸쭉해졌다 싶으면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겉에 부분 다시 한번 주걱으로 긁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터를 녹였으면은, 그래서 버터를 아까 교수님이 30몇 도 얘기했는데 좀 낮게 했어요. 28도 정도 맞췄고요. 여기다 레몬 껍질을 집어넣고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섞어준 버터를 우리 첫 번째 반죽 집어넣고, 이때는 휘퍼로 저어도 되고 주걱으로 저어도 되는데 주걱으로 지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휘퍼로 천천히 버터의 물성이 이 반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세게 지면 버터가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휘퍼로 버터를 섞어줬다 싶으면은 이때부터는 주걱으로 꺼내고 주걱으로 볼 옆에 묻은 버터도 다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바닥까지, 이 볼 안에 있는 바닥까지 골고루 섞어주고요. 이렇게 반죽을 만들었으면은 지금 반죽 온도가 24도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은 버터를 교수님이 28도 맞췄는데 아까 계란은 24도 맞췄어요. 그러면 계란을 20도를 맞추고 버터를 한 30도나 32도를 맞추던가, 아니면 계란 온도가 좀 높았다 싶으면 버터 온도를 좀 낮아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한 20분에서 30분 휴지시킨 건데, 이걸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윗면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비닐 커버를 한 다음에 한 20분 휴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죽을 다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항상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작업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휴지를 20분에서 30분 시킬 건데 그동안 팬에 버터칠을 할 거예요. 버터칠을 할 때 지금 여기다 중탕을 하고 있는데, 중탕한 버터를 붓으로 한번 칠해서 이렇게 하나씩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버터 흐르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찍었으면은 첫 번째 넣고 뚝뚝뚝뚝 찍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 버터 제일 적은 데서부터 골고루 발라주고 좀 많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찍어줘요. 그리고 발라준 다음에 첫 번째 많은 것들 좀 덜어내가지고 발라주고 이렇게 붓으로 바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주로 해서 바르기도 해요. 교수님은 이렇게 붓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는데
우리가 버터를 너무 조금 바르면은 나중에 완제품을 만들고 나서 버터가 없는 부분은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겠죠. 근데 버터가 많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튀김 생각하면 기름이 많으면 튀김이 되잖아요. 그 버터가 몰려있는 부분은 튀김처럼 구워지는 게 아니라 튀겨지는 그 효과가 생겨서 식감이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골고루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이 팬이 너무 차갑잖아요. 그럼 버터를 대는 순간 얘가 굳어버려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븐에 잠깐 한 30초라도 집어넣었다가 빼서 얘가 살짝 그 온도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팬이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버터를 발라도 이렇게 굳질 않아요. 계속 녹아서 가운데 모여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팬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시험 보는 날짜에 맞춰서 그 온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죽 철판을 다 준비하고 반죽을 충분히 휴지를 시켰다면은 이제 짜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갔다가 휴지 시간을 꼭 20분에서 30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작업을 하다가 좀 늦었다. 휴지 시간 10분만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시간 없다. 휴지 지키지 말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죽 온도가 24도가 잘 나왔는데 24도가 안 나왔다고 막 24도 맞추려고 기다리거나 막 그러지 말고 그 부분점 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점수 하나 깎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제품 잘 나오면 되니까는 그 중간중간 과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휴지를 시켜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숙성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수율 같은 거 가루하고 수분하고 평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맞췄다면은 우리 짤주머니에다가 반죽을 넣을 건데 짤주머니 밑에 부분을 잘랐잖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밑으로 세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 밑부분을 이렇게 찝어주세요. 찝어주시면은 밑으로 새질 않아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하려면은 이런 데다 집어넣고 하셔도 되고 뭐 지금 이게 짤주머니가 작아서 잘 안 들어가네요. 손으로 할게요. 반죽이 되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는데 더운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줄줄 흐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량컵에다가 짤주머니를 집어넣고 위에서 반죽을 붓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짜는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적당량만 집어넣으신 다음에 짜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주시고 반죽을 아래쪽으로 넣은 다음에 공기가 최대한 공기를 빼주신 다음에 뒷부분은 항상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걸 돌리지 않고선 손 힘으로만 짜게 되면 이게 뒤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짤주머니 뒤쪽으로 반죽 흘러내리고 하니까는 항상 뒷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양이 많잖아요. 여기서 짜게 되면 여러분들 손 악의 힘이 약해서 손만 힘들고 반죽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량 집어넣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잡았다면은 진 반죽일수록 이렇게 놔두면 돼. 위로 향한 다음에 이 부분을 빼주세요. 빼주시고 우리 마드렌 반죽은 좀 되직하니까 이래도 흐리진 않죠. 진 반죽 이러면 줄줄줄 흐릅니다. 앞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앞부분부터 해서 60에서 70% 정도 짜주는데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감을 익히셔야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이게 짜고 나서 퍼져야지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지기 전까지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반죽 이 팬 쪽 아래쪽에다가 이걸 눌러주면서 짜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짜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반죽량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팬 아래쪽에서 퍼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짜야지 이렇게 들고 짜면은 반죽 양을 알 수가 없죠.
이거 짤 때는 이렇게 반죽을 눌러주면서 양을 책정한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를 오븐에 집어넣을게요. 오븐에 집어넣을 때 반죽이 다 안 짜진 거는 가운데다 놓으세요. 그리고 보통 안쪽이 온도 열이 뜨겁고 왼쪽이 보통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눌 때도 교수님이 그 반죽 많은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거든요. 물론 반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그 반죽량이 작은 쪽은 금방 익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 18분 맞춰 놓겠습니다. 지금 17분, 18분에서 한 12분 정도 걷는데 안에 보면은 위로 뽕긋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색깔이 이제 오븐 컨디션을 모르니까 한번 중간에 살짝 확인을 해보세요. 색깔이 아직 덜 났죠? 네. 너무 열면은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마들렌은 주저앉진 않지만 18분 정도면 이 오븐은 색깔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들렌은 팬 겉부분은 좀 색깔이 일찍 나고 앞부분은 좀 늦게 나겠죠. 그래서 정말 균일하게 하려면 중간에 가해 부분을 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독관이 원하는 모양으로 감독관이 앞쪽으로 넣으세요 하면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네, 조금 기공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뽀글뽀글한 거 보이죠? 그래서 마들렌은 거품을 많이 안 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한 번에 그냥 쳐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제 한 번에 치는 것들은 빨리 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오래 놔두면 여기가 눌릴 수 있겠죠? 근데 제품이 잘 익었다면 그렇게 심하게 눌리지 않으니까는 스피드를 원한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빼셔도 되고, 근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털어내다가 제품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마시고 하나씩 빼주는 걸 권장하고요. 색깔은 바닥 색깔은 이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비슷한 색깔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약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거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색깔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먼저 진한 거 먼저 빼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깔끔하게 다 떨어졌죠? 여기서 기름칠이 좀 덜 들어간다 싶으면 여기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남아있을 거고요. 기름이 너무 많다 싶으면 여기가 이제 기름이 떡지떡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의 기름을 바르면 된다 하시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우리 정리하시는 거. 그리고 공정마다 다음 공정을 준비해 주시는 것만 주의하신다면 여러분 마들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반죽량 균일하게 짜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쉽게 자격증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딱 한 6분 정도 걷네요. 그래서 오븐 컨디션에 따라서 15분에서 25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분 정도에서 베이킹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교수님은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